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사말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FR, 코드 번호는 230, 240입니다. 현재 10월 15일 목요일이고요. 3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영상을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와 뭐 틀린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게 또 매매 전략과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좀 알아왔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G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저도 그거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그게 나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9월달에는 좀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다라고 하면은 10월달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이유는 5G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인도나 아니면 일본, 중국 다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막상 주말에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최기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28GHz 대역의 5G 전국민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B2B 중심으로 상용화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5G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SK나 뭐 KT, 뭐 LG, U+에서도 다 그렇게 지원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런 게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물론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큰 데가 SK이고 SK텔레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라이즌이나 AT&T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뉴스 관점에서.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2탄에 28GHz에서 5G를 지원 안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모델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출시되는 아이폰 12 모델에만 어떤 특정 부분에만 이제 5G를 지원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원 안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HFR이 25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였다. 자금 조달 목적의 세부 내용에 내재된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였으나, 당사는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뭐 판교에 좀 더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시설 자금이 운영 자금보다는 시설 자금에 어제 많이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사가 이제 판교에 분양받은 신규 R&D 센터 관련 금액으로 파악이 된다. 여기서 나왔죠. 네. 그리고 운영자금의 경우 4분기부터 시작될 국내와 해외 5G 관련 수주를 대비하여 자재 매입 비용을 위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될 거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단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유상증자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뒤통수예요. 네, 뒤통수고, 안 좋게 얘기하면 뒤통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사실 삼자 배당도 있고 아니면 증권사한테 빌려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주들한테 다 떠넘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를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도 볼만한 거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썼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5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미래는 언젠간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예, 주가는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갈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어, 일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좀 더 보수적인 트레이더다 아니면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일봉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일봉. 이제 일봉에서는 이미 좀 깨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제 3만 원대를 이탈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정확히 따지면은 여기죠. 네. 정확히 따지면은 오늘 지켜줘야 됐던 자리는 3만 1,000원대였어요. 3만 1,000원대였는데 이 라인들을 현재 이 주식은 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라인들을 예. 이 라인들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했다는 거는 상당히 투심에 있어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빠져나왔다가 이후에 만약에 1시간 봉상에서 3만 1,000원대, 3만 1,000원대나 3만 2,000원대를 다시 한번 올라탔을 경우에, 올라타고 지지받았을 경우에 그때 확대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때는 확대를 하시면 돼요. 내가 비중 조절했던 거를 조금은 비싸요.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면서 나는 하겠다라는 사람들만 유효한 거죠. 이런 전략에 있어서는. 네, 이 전략은 조금 안정적으로만 하겠다. 나는 그냥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런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이후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뭐 박스권이나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거나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박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는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박스는 맞으나 여기를 돌파 못하면 추가적으로 아래로 좀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좀 도움이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비싸더라도 여기서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단기간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2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은 그런 현금 확대를 조금이라도 비중에 뭐 20%든 30%든 이라도 아니면 그 이상 가능하다고 하면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물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올라타면은 그때는 저는 매수라고 말할 거예요. 매수라고 말하겠지만 그때는 태세 전환이 하겠죠, 제가. 뭐 태세 전환이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제가 트레이더는 좀 약간 태세 전환이 좀 빨라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뭐 전문가들은 이제 좀 꿋꿋하게 이제 버티는 투자자들은 꿋꿋하게 버티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단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분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HFR이었고요. 도움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